결국 당신도 포기하는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내가 이혼 서류에 막 서명을 마치자 남편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듯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경멸의 미소였다. 남편은 수십 년간 부부의 연을 맺어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정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장을 옥죄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결국 당신도 포기하는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의 저녁 햇살은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다 마침내 쓰러져 가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댄 채 마치 큰 내기에서 이긴 사람처럼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당신이 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다. 집도 4명이, 통장 속 돈도 내가 관리해. 당신은 그냥 가정주부였잖아. 무슨 기여를 했다고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옅은 미소였다. 지난 30년간 나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이 늦은 밤 귀가할 때도, 한밤중 전화가 울리고, 그가 자리를 피할 때도, 이유 없이 짜증을 낼 때도, 그리고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도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오늘의 내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났다면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남편은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마치 내가 그의 가장 큰 바람을 확인시켜 준 것 같았다. 그래, 어서 가봐. 이제부터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다시 돌아와서 애원하지나 말고. 나는 대꾸 없이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자유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밖으로 나오자 희끗희끗해진 내 머리칼 사이로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이상할 만큼 가벼운 해방감뿐이었다. 30년의 청춘을 나는 이 가족에게 모두 바쳤다. 충분히 희생하고 오래 인내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는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시중 드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계단을 내려와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이 밝아지며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편은 내가 빈손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가 모든 재산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격할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여자는 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차문이 닫히고 이혼 절차가 끝난 건물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남편은 아마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차는 과거를 뒤로하고 나를 멀리 데려갔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의심한 적도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다 가장 중요한 문장에서 시선을 멈췄다. 하나의 합의서, 하나의 서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진실. 나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이 게임의 끝은 내가 내는 거예요. 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내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요금을 내리고 차에서 내렸다. 수년간 묻어둔 비밀처럼 서류철을 손에 꼭 쥔 채였다. 고개를 들어 8층을 올려다 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30년 전, 갓 결혼했을 때 나 역시 나만의 꿈이 있었다.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부엌길에만 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 시절 나는 유능한 회계사였고 대기업에서 일했으며 승진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만 잘 돌봐줘.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내 집에서 점차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8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남편의 변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해 나는 남몰래 다시 일을 시작했다.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었다. 재택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 처음엔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 몇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이 되었다. 나는 사치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이 상상조차 못했던 것, 나 자신만의 기반을 조용히 쌓아 올렸을 뿐이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익숙한 복도로 걸어 나갔다.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다가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오셨네요, 언니. 나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제가 전부 재확인했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거예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만약 남편이 이 서류들을 본다면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은 사실 온전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여러 투자건의 명의자로 나서기 시작했을 때 나는 서류 작업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조용히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평생을 대가로 치러야 할 실수였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확실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서명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30년이야. 난 너무 많이 되돌아봤어. 그리고 나는 단호한 필치로 서명하며 낡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내가 펜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즉시 서류철을 덮고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자신에게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혼은 그가 원했던 대로 분쟁도 소란도 없이 끝났다. 역시 여자란 참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니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은 은행 번호인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중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현재 고객님의 일부 계좌가 소유권 및 거래 합법성 재검토를 위해 임시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실소했다. 잘 못 아셨을 겁니다. 제 계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는 법적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
서류는 오늘 오전에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누가 보낸 서류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공동 소유주입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럴 리가. 그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했다.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공동 소유주가 누구요? 망설임 없는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다. 고객님의 전 부인, 박서연 씨입니다. 와장창,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쪽 편에서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 24시간은 이제 겨우 몇 분이 흘렀을 뿐이지만 그의 악몽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수화기 너머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그의 머릿속에 박혔다. 고객님 명의로 된 일부 계좌 및 투자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 일체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요청에 따라 모든 내역을 재검토 중입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고객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서류는 이미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접 지점에 방문하시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와인을 내려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다. 우연일 거야. 분명 우연의 일치야. 그는 중얼거리며 곧장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자 화면에 나타난 붉은색 경고 문구가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본 계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른 계좌로 옮겨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좌 모두 동결되어 있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말도 안 돼.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있었어. 돈, 재산, 투자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공동소유주가 있다는 거지? 흐릿한 기억 하나가 문득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일에 정신없이 바쁠 때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던 몇 번의 순간들. 그때 늘 조용하던 아내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서류 작업 도와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는 아내가 위험한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여겼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었다. 아니야, 그녀일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김 대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상태였다. 송파 프로젝트가 방금 중단됐습니다. 김 대표님 법적 서류 전체가 재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재검토를? 그걸 지금 저한테 묻습니까? 서류에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공동투자자가 등장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이 사람의 권리를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짧은 침묵 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김 대표님 전 부인이요. 그의 심장이 떴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오늘 하루에만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신조차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이쪽 편 사무실에서 나는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계좌 동결, 프로젝트 중단, 파트너 연락 같은 작은 알림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내 맞은편에 앉은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 사람 지금쯤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난 30년간 나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돈 한 푼, 결정 하나, 관계 하나까지도. 그는 늘 자신이 유일한 권력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아득해졌다. 이전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변할 거라는 희망,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내가 희생한 세월이 무의미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희망은 때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실은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그림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필요 없어요. 그 시각 남편은 집을 뛰쳐나와 차를 몰고 은행으로 폭주하고 있었다. 은행 문 앞에 급정거한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내 계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통제력을 잃은 목소리로 카운터를 내리쳤다. 직원은 침착하게 그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다. 서류철 하나가 그의 앞에 놓였다.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다른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마침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 소유주라는 중요한 문구 앞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아니, 이럴 수가.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서류에 따르면 고객님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인과 공동 소유 형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모님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전체 내역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전혀, 그는 말을 잇다 멈칫했다. 전혀 읽어보지 않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다. 가자. 어디로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단계로.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24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고 그가 앞으로 잃게 될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될 테니. 그는 은행 상담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후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몇 시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은행 직원은 여전히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고객님, 모든 서류에는 지난 수년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유효한 서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산과 계좌는 고객님과 부인 사이의 공동 소유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난 전혀 몰랐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공황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유감스럽지만 고객님께서 서류를 꼼꼼히 읽으셨는지 여부는 이미 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침묵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무력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서명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개인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어디십니까? 변호사가 곧바로 물었다. 은행이요. 무슨 일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국세청과 회계감사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세히 말해봐요. 대표님 명의로 된 일부 투자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소유구조 재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전 부인과 관련된 건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또 그녀였다. 그는 이를 갈았다. 대표님은 사모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사모님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내가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한다고 했던 모습들. 서류 처리는 내가 도울게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라고 제안했던 순간들. 옛 친구를 만난다며 조용히 외출했던 날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감이 묻어났다. 우선 진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지금 연락을 취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뭔데요? 만약 사모님께서 계속 진행하신다면 대표님은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의 꼭대기에 서 있던 그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도시의 반대편. 나는 다른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2명의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상대방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분 양도 계약서는요? 내가 물었다. 다른 남자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준비됐습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바로 발효시키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다음 단계였다. 남편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단계. 지난 수년간 그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자신의 단독 명의로 통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 손에 있었다. 단지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오늘까지는요. 그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아마 몇 시간 후 주요 파트너사에서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하죠. 나는 또 다른 문서에 손을 올리고 서명했다. 가벼운 서명이었지만 판도를 바꾸기엔 충분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가장 큰 투자 파트너사였다. 그는 심호흡하며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았다. 방금 프로젝트 대표권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변경이요? 이제 주요 의사 결정권자가 김 대표님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럼 누굽니까? 짧고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전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다. 그는 은행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위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곳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끝났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그들이 답했다. 나는 크게 웃지도 의기양양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정하다는 느낌뿐이었다. 30년의 침묵은 영원히 참기 위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바로 그날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4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은행을 나섰다. 석양이 정면으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했다. 마치 그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는 차에 올라 문을 세게 닫고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 이렇게 질 순 없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지만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그가 항상 나약하고 의존적이라고 여겼던 여자, 박서연. 그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를 착각할 리 없었다. 당신이었어.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좀 더 일찍 알아챌 줄 알았는데요. 내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거의 고함을 질렀다. 전 그저 제게 속한 것들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야. 그는 주도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얼마든지 해보세요.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당신이 직접 서명했던 서류들부터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명확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읽지도 않고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죠.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을 테고요. 하지만 사실 당신을 무너뜨린 건 바로 그 오만함이었어요. 당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저 오늘 같은 날이 올 경우를 대비해 저만의 길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처음으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거의 쓰러져 가고 있었다. 당신이 더 이상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날부터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으르렁거림도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내가 한 말들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들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전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내 모든 걸 빼앗아서? 아니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음으로써요. 그 말은 끝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핑핑 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약한 게 아니었다. 싸우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쪽에서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동료가 나를 보았다. 그 사람 전화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응이 어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났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단계는요? 나는 가방을 열어 마지막 서류철을 꺼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간직해온 서류였다. 오늘을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한 방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정말 이것까지 사용하실 건가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 모서리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 안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만약 세상에 드러나면 그가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될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주 여러 번. 그리고 이제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한 줄짜리 짧은 메시지였다.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퍼져나갔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몇 초 더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글자들은 차갑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수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무의식적으로 질주했다. 머릿속은 해답 없는 질문들로 혼란스러웠다. 심각한 개인 신상 정보라니. 대체 그녀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뭘 더 쥐고 있는 거야? 그 생각들이 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는 자신이 아내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는 단 한 번도 진짜 그녀가 누구였는지 몰랐던 것 같았다. 차는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의 본사 건물 앞에 멈췄다. 밖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다. 예전 같은 환대는 없었다. 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비좁은 공간이 그의 심장 박동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회의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웃거나 인사하지 않았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공기는 무거웠다. 앉으시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의자를 빼어 앉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철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첫 장은 익숙한 서류들이었다. 투자 계약서, 대형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 사이사이에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자료들이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장부 외 거래 내역, 불투명한 자금 흐름. 만약 공개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미략들.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다. 누가 이걸 당신들한테 준 겁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그는 침묵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방 안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만약 이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김 대표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 모두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그가 애써 반항했다.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입니다. 가차 없는 한마디였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눈에 띄게 힘이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손 떼세요. 대답은 즉시 돌아왔다.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빠지십시오. 모든 권리는 양도될 겁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책상을 내리쳤다. 그건 내 재산이야. 확실합니까? 다른 남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그가 뭘 지킬 수 있을까? 계좌는 동결됐고 프로젝트는 통제 불능이며 이제는 비밀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쪽 편에서 나는 창가에 서서 서서히 불이 켜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동료가 다가왔다. 그 사람 반항하진 않던가요? 나는 눈을 떴다. 시선은 평온했다. 했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잃는 건 나였을 테니까.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닌 그저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30년간 나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배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의도뿐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가방을 챙겼다. 가자. 어디로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곧 맞춰질 테니.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그에겐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을 거야. 회의실은 그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해졌다. 맞은편에 앉은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연장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나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것 같았다. 당신들은 날 막다른 길로 몰고 있어. 아닙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가볍지만 잔인한 말이었다.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의 배후였군. 아무도 직접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박서연. 그녀는 단순히 계좌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비밀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시오. 마침내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12시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저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12시간. 너무나 짧지만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방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길고 텅 빈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그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재는 초침 소리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밝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그의 이름이 선명했다. 놀라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할 말을 고르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얘기 좀 합시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린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가볍게 대답했다. 아니, 이번엔 달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잖아. 알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말했잖아요. 원하는 거 없다고. 의미 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잖아.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망치는 걸 멈추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숨이 막힌 듯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 부부였잖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어딘가 매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우리가 부부였다는 걸 이제야 기억하세요? 내가 되물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럼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나를 비웃던 순간에도 그걸 기억했나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거운 숨소리만 들릴 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간단한 한마디였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마침내 그가 물었다. 나는 눈을 떴다. 시선은 단호했다. 모든 것에서 손 떼세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서명해야 할 것들에 서명하고 내게 속한 것들에서 사라지세요. 그럼 나는? 그가 물었다.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모든 걸 이 지경으로 만들기 전에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죠.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반대편에서 그는 복도 한가운데 선 채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는 차마 내려놓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는 버려진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1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건물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앞으로 12시간 안에 그가 내릴 결정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12시간. 그 숫자가 사형 선고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마침내 자신의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전 같은 조급함이나 공황은 없었다. 그저 무서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두 손을 핸들 위에 얹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30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런 궁지에 몰릴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더욱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변한 걸까? 그는 중얼거렸지만 기억을 더듬을수록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떠올랐다. 내가 변한 게 아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뿐이다.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내가 이 지경까지 몰렸구나. 그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힘들었던 초창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나의 모습, 기다림으로 지새운 저녁 식사, 안부를 물었다가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놓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었다. 이쪽에서 나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마지막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서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동료가 나를 보며 물었다. 그 사람 서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에 낀 반지를 부드럽게 돌렸다. 아직 빼지 않은 반지였다. 할 거예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긴장감도 초조한 기다림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존재했다. 모든 길이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눈을 떴다. 더 이상 공황에 빠진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화면 위를 천천히 스치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서명하면 그는 명성, 재산, 권력 등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자유, 미래,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비밀들까지.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의하겠소.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럼 어디서 뵐까요? 당신이 진작 왔어야 할 곳에서. 그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단지 그가 나아가는 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임은 분명했다. 이쪽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 왔었어요. 내가 말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나는 핸드백을 들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었다. 이건 마지막 단계일 뿐이야. 그가 펜을 잡고 서명하는 순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되는 게 아니야. 우리 두 사람의 과거 전체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거지. 약속 장소는 화려한 사무실도 은행이나 법률 회사도 아니었다. 몇 년 전 우리가 함께 앉아있곤 했던 낡은 카페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공간은 변해 있었고 아마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안쪽 구석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여자는 더 이상 30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가와 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인사도 안부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마 그 자신도 전부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시선이었다. 왔소. 그가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3분 늦었네요. 그는 흠칫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엔 충분했다. 종업원이 음료를 가져왔다. 예전과 같은 커피 2잔이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을 결정할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요? 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건가?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요.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페이지마다 재산 양도, 프로젝트 철수, 관련 권리 포기 등 명확한 조항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빠져나갈 구멍도 물러설 길도 없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 그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도, 논쟁도 하지 않았다. 아마 이해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반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물어보세요. 그는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진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날 사랑하긴 했소? 그 질문에 공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대답이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말인 것처럼. 그럼 왜?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나는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았다. 사랑은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원망이나 미움 없이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펜으로 서명했다. 한 번의 서명, 그리고 또 한 번의 서명. 필체는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친 그는 펜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아주 큰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닫힌 서류철을 보았다. 끝났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보지 않고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겼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데. 그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테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다. 잘 지내요? 간단하지만 마지막 인사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분노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도,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면 어쩌면 그리워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리워하고 싶지 않았다. 카페 문이 열리고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등 뒤에서 그는 여전히 식어버린 커피 2잔과 방금 공식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생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잃게 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불과 몇 분 후 그의 휴대폰이 울리며 그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소식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카페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주위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는 듯 했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은 끝났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내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화였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대표님, 어디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바쁘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 말 들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큰일 났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은 이미 큰일이 너무 많았다. 또 무슨 일이오? 짧은 침묵 끝에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당신 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금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금융기록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어요.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전부 처리했었는데.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을 잘랐다. 누군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료들을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나였다. 나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당장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그는 몇 초간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황급히 열쇠를 쥐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문이 세게 열리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밤의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 질주했다. 이쪽 편에서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지나는 차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밤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하게 불어왔다. 동료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그쪽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 단계까지 가실 건가요? 그녀가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침묵했다. 몇 초가 흐른 뒤 나는 눈을 떴다.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내가 말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될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그는 회사에 도착했다. 건물은 평소와 달리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밖에는 관계기관의 차량이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팽팽한 긴장감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그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존경이 아닌 걱정과 심지어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돌아보며 서류를 내밀었다.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서류를 보았다. 글자들이 번져 보이는 것 같았다. 누가 배우입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상대방은 그를 쳐다보며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다. 충분한 권한과 충분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충분한 권한, 충분한 증거. 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단순히 재산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조금씩 남김없이 지워버리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나는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노란 조명, 고요한 공간. 그가 서 있는 곳의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랐다. 천천히 평온하게 한 모금 마셨다. 이것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가 아직 모르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가 잃은 가장 큰 것이 돈도 권력도 아닌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진실이
회사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제복을 입은 조사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서랍을 열고 서류처를 확인하고 숫자를 대조했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에게는 해답이 없었다. 한 사람이 다가왔다. 이 거래 내역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류 뭉치가 내밀어졌다. 그는 그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금들이었다.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제가 설명할 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나는 익숙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작고 낡았지만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주 오래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초창기,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순간들.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였다. 동료가 들어오다가 내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괜찮으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녀는 사진들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사진을 내려놓았다. 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놀란 듯했다. 그럼 왜? 너무 오래 기다린 걸 후회해. 내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끝낸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더 일찍 끝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야. 나는 마치 기억의 한 부분을 닫듯 부드럽게 상자를 닫았다. 소중함을 모를 때 가진 것들은 잃고 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법이지. 반대편에서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쏟아지는 질문들, 명백한 증거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상황을 뒤집을 수도 없었다.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일은 단순한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상대방은 직접 말하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알았다. 만약 일이 더 커진다면 재산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유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문득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평온하고 단호하고 낯선 여자. 만약 그는 중얼거리다 멈췄다. 어떤 만약도 현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는 더 조용해졌다. 나는 깊은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그저 가벼운 해방감과 공허함이 공존했다.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였다. 동료가 다가왔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표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에는 뭘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그게 뭔데요? 나는 멀리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간단하지만 내가 놓치고 살았던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반대편에서 그는 눈을 떴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은 내부 보고서, 긴급회의, 파트너사 간의 빗발치는 통화 속에서 오르내렸다. 신문에 대서 특필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속한 세계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사는 조사를 받고 프로젝트는 동결되었으며 자산은 묶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책상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그를 둘러싸는 사람도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다. 의견을 구하는 전화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그의 앞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한때 그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었으며 그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파트너도 측근 직원도 아니었다. 법률 대리인이었다. 몇 가지 서류에 추가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또 서명이라니. 필수 절차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펜을 들어 서명했다. 한 장 또 한 장. 서명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의 한 조각씩을 떼어가는 것 같았다. 도시의 반대편. 나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서류도 계획도 빗발치는 전화도 없었다. 오직 나와 따뜻한 차 한 잔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걱정할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다. 이상할 만큼 가벼운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한 감정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 맞은편에 앉은 동료가 나를 보았다. 언니, 해내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최종 결과를 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녀는 의아해했다. 왜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거리를 지나다녔다.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게 중요하지.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반대편에서 그는 건물을 나섰다. 더 이상 동행하는 사람도 대기하는 차도 없었다. 그는 혼자 보도 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신경 쓰지 않았다. 낯선 감정이 그를 감쌌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주소록은 길고 길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때 친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침묵했다. 한때 그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없었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넓지만 공허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잃어가고 있었다. 단지 그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이쪽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너무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따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인생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계획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마지막 한 가지가 나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끝난 것 같았다. 더 이상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꺼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의 전 부인 되십니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상대방은 무언가 고심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불안함이 아닌 예감 같은 것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물었다. 그분이 방금 제안 하나를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제안이요?
책임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사에 완전히 협조한다면요, 내 심장이 살짝 샜는 듯 했다. 왜죠? 그분이. 상대방은 머뭇거렸다. 더 이상 맞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은 내가 알던 그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뭔데요? 그분이 당신 명의로 일부 재산을 다시 이전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다녔지만 나는 세상과 분리된 것 같았다. 그건 진작에 당신 것이었어야 할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지만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나를 본 동료가 다가왔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앞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 변했나 봐. 그녀는 놀란 듯 했다. 변했다고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겠지. 바람 한 줄기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안고 불어왔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 무언가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 내 안에 그에 대한 무거운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시의 반대편.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울리는 전화도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그와 침묵뿐. 그의 앞에는 협조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공황도 절망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한 사람을 생각했다. 나를. 결국 그는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야 알겠군.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이쪽에서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넓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다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왜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미 들었으니까 다시 만날 필요도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떤 것들은 일단 이해하고 나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다시 걸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이었다.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오롯이 나만의 삶.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진정으로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끝을 맺기 위해서였다. 문이 열리고 안의 모든 것은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익숙한 가구, 여전히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벽시계,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했던 작은 공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상 무겁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명확한 평온함 뿐이었다. 나는 낡은 옷장 앞에 멈춰서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내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옷까지,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전에 뺐지만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결혼 반지까지. 나는 반지를 집어들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30년. 이 작은 반지 하나에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이것이 행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는 반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가져가지도 남겨두지도 않았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옷장 문을 닫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등 뒤의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문 밖으로 나와 나는 잠시 멈춰섰다.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오후가 깊어지며 빛이 희미해졌다.
그의 앞에는 통지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최종 결과였다. 그는 그것을 읽고 접었다. 놀라지도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은 바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내려놓음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때 가졌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쪽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서두르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던 삶을 향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가 아닌 오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할까? 나는 그 글자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볍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응, 나는 한 단어로 답장했다. 간단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넣고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30년이 지났고 한 챕터가 끝났다.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이해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만약 누군가 내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